왜 진작 물어보지 못했을까요? 왜 조금만 더 다정하게 대하지 못했을까요? 그녀가 내 엄마였다는 게 그렇게 미안해질 줄 몰랐어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의 방에서 발견한 낡은 일기장. 그 안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엄마의 삶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머니와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서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 52세입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회사에서 막 중요한 회의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호사는 어머니께서 오늘 아침부터 식사를 거부하시고 계속 우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박순희, 78세, 2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깜빡깜빡 하시더니 점점 저를 못 알아보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날도 기억합니다. 짐을 챙기며 어머니가 계속 물으셨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냐고. 저는 조금만 계시다 오는 거라고, 건강 좋아지시게 하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럼 곧 집에 오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짓말은 하기 싫었으니까요. 요양병원 앞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여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좋은 곳이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싫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혼자 키우는 대학생 딸아이가 있었고 회사 일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퇴근 후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엄마라고 부르자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보시더니 다시 천장을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저라고 수진이라고. 어머니는 수진이라는 이름을 되뇌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만지셨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한때 그 손으로 저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매일 아침 머리를 묶어주셨던 손. 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많이 컸다고. 저는 배고프시냐고 물었습니다. 죽을 사올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날도 똑같은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 동안 어머니 집을 정리해야겠다고. 그렇게 빈 집으로 남겨두는 것도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주말 저는 어머니 집 열쇠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냄새.
빨래 비누 냄새와 된장 냄새, 그리고 오래된 집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즐겨보시던 TV, 낡은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제가 고등학생 때 찍은 사진도 있었고, 딸아이가 어렸을 때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언제나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는 이미 비워져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가시기 전에 제가 정리했으니까요.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늘 드시던 혈압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알씩이라고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노란 메모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는 멸치 육수 우린 후 된장 3스푼, 김치찌개는 돼지고기 볶다가 김치 넣고, 제가 좋아하는 잡채는 당면 먼저 삶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방. 제가 이 방에 들어온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는 밤마다 들어와서 어머니 옆에서 잤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방은 금지구역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작은 화장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검은색이나 회색 옷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은 단 한 벌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화려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까요?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속옷들, 양말들, 그리고 맨 밑에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낡은 상자였습니다. 자물쇠는 없었지만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흔들어 봤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끈을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공책, 표지가 젖어서 얼룩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물로 적셔진 것처럼 표지에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뭘까? 어머니가 저한테 남기신 걸까?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오늘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새 책가방을 사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이웃집에서 물려받은 걸 줬다. 수진이는 싫다고 울었다. 다른 애들은 다 새 거라고. 미안해서 말이 안 나왔다. 남편한테 책가방 돈 달라고 했더니 그런 거에 돈 쓸 거 있냐고 했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말해봤자 또 싸울 테니까. 밤에 수진이가 자는 얼굴을 봤다. 미안해. 엄마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좋으련만. 미안해, 수진아. 저는 일기장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1985년. 제가 8살 때였습니다. 그 책가방 기억났습니다. 분홍색 책가방이 갖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파란색 낡은 책가방을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릴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한테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다른 엄마들은
다 사준다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어머니가 우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5년 9월 20일. 오늘 수진이가 학교에서 친구한테 놀림받았다고 울면서 왔다. 옷이 낡아서 그렇다고. 속상해서 미치겠다. 남편한테 수진이 옷 좀 사달라고 했더니 애 옷에 무슨 돈을 그렇게 쓰냐며 화를 냈다. 나도 화가 나서 소리쳤다. 당신은 술, 담배는 돈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나한테 손을 들었다. 수진이가 보고 있었다. 수진이가 울면서 아빠한테 엄마 때리지 말라고 소리쳤다. 남편은 문 쾅 닫고 나가버렸고 나는 수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수진아, 미안해. 이런 엄마여서 미안해. 이런 아빠를 만나게 해서 미안해.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기억났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던 날. 저는 무서워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어머니한테 화를 냈습니다.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아빠한테 계속 말대꾸해서 그렇다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저는 그때 어머니를 밀쳐냈습니다. 엄마 싫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이 일기를 읽으니 어머니는 왜 사과하셨을까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었는데. 어머니는 저를 지키려고 하셨던 건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198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다. 수진이가 인형을 갖고 싶다고 했다. 친구들은 다 산다고. 남편한테 말했더니 역시 돈 없다고 했다. 사실 남편은 돈이 있다. 그런데 그 돈은 술값으로 다 나간다. 나는 몰래 돈을 모았다. 청소일을 더해서 오늘 백화점에 가서 인형을 샀다. 수진이가 원하던 그 인형. 5만 원이나 했다. 한 달치 청소 일당이다. 집에 와서 인형을 포장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썼다. 수진아, 사랑해. 엄마가 내일 아침 수진이가 일어나면 인형을 줄 거다. 수진이 얼굴이 벌써 기대된다. 저는 그 인형을 기억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제 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인형. 저는 너무 좋아서 어머니한테 달려갔습니다.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인형 줬어.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래, 수진이가 착한 애라서 그래. 저는 그게 어머니가 사주신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을까요? 그때 저는 산타 할아버지를 믿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일기를 읽으니 어머니는 한 달 동안 청소 일을 더 하셨던 겁니다. 저를 위해서. 그 인형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마 어디선가 버렸을 겁니다. 대학교 갈 때쯤. 유치한 인형이라고 생각하며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1990년 5월 5일. 오늘 어린이날인데 수진이한테 아무것도 못 사줬다. 돈이 정말 없다. 남편은 또 술 마시러 나갔다. 수진이가 친구들은 다 놀이공원 간다고 했다. 나한테 가자고. 가고 싶었다. 수진이 손잡고 놀이공원 가서 웃고 싶었다.
하지만 놀이공원 가는 돈도 없다. 엄마 피곤해서 안 갈래라고 거짓말했다. 수진이 얼굴이 금방 시무룩해졌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가 돈을 못 벌어서.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한테 토라졌습니다. 엄마는 맨날 피곤하다고만 해. 나랑 안 놀고 싶은 거지.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우셨던 걸까요? 1992년 3월 1일. 수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교복이 너무 비싸다. 20만 원이나 한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그런 돈 어디 있냐고 했다. 나는 울면서 그럼 수진이 안 입고 학교 가라고 할 거냐고 소리쳤다. 남편은 또 술 마시러 나갔다. 나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깼다. 마지막 남은 적금이었다. 내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었다. 하지만 괜찮다. 수진이가 더 중요하다. 교복을 사서 집에 왔다. 수진이한테 입혀봤다. 엄마, 이거 비싼 거지? 미안해.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다. 놀랐다. 수진이가 이제 많이 컸구나. 엄마 사정을 알고 있구나. 아니야, 괜찮아. 수진이 예쁘게 입어. 수진이를 꼭 안아줬다. 수진아,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저는 일기장을 무릎 위에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 교복, 저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받고 엄마 이거 비싼 거지? 미안해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가 조금 떨리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물어보지 못했을까요? 엄마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라고. 저는 그저 고마워요. 엄마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새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 바닥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일기를 읽었습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는 동안 어머니의 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수진아, 사랑해. 수진아, 내가 행복하길. 어머니의 일기는 모두 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좋아하셨는지, 무엇을 하고 싶으셨는지, 어떤 꿈이 있으셨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오직 저를 위해서만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1995년 8월 10일. 오늘 남편이 또 술 먹고 와서 난리를 쳤다. 월급을 술값으로 다 써버렸다고 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없다. 남편한테 그럼 우리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했더니 네가 벌라고 했다. 화가 나서 미치겠지만 참았다. 수진이가 보고 있었으니까. 수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다. 내년이면 대학 입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수진이는 대학을 보내야 한다. 그래야 나처럼 살지 않는다. 그래야 이런 남자 만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일부터 청소 일을 하나 더 구해야겠다. 저는 멈췄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그때 저는 대학 진학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수진아, 걱정 마. 대학은 엄마가 보낼 테니까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청소 일을 더 하셨던 겁니다. 아버지가 술값으로 월급을 다 써버렸을 때도 1996년 2월 14일 오늘 밸런타인데이다. 수진이가 학교에서 초콜릿을 받아왔다고 좋아했다. 남편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다. 줄 이유가 없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다. 수진이 때문에 수진이만 없었으면 진작에 이혼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진이가 있으니까 수진이한테 아빠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참는다. 언젠가 수진이가 다 크면 그때는 이혼할 수 있겠지. 그날을 기다리며 산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저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와 계속 사셨던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어머니가 그렇게 참고 계셨는지. 1997년 11월 25일. 오늘 수진이 수능일이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었다. 수진이를 깨워서 밥을 먹였다. 수진이가 떨린다고 말했다. 괜찮다고, 잘할 거라고, 엄마가 응원한다고 말했다. 수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줬다. 시험장 앞에서 수진이를 꼭 안아줬다. 수진아, 힘내. 엄마가 기도할게. 수진이가 들어가는 걸 보고 집에 왔다. 그리고 교회에 갔다. 평소에는 안 다니지만 오늘만큼은 가야 할 것 같았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신이시여, 제발 우리 수진이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수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몇 시간을 기도했다. 무릎이 아팠지만 계속 기도했다. 수진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미안해.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수능 보던 날, 어머니가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까지 따라와 주셨습니다. 저는 엄마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꼭 따라오셨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수진아, 수고했어. 잘했어. 그리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 손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손 왜 이렇게 차가워요? 응? 아, 밖에 나갔다 와서 그래. 저는 그게 어디 갔다 오신 건지 몰랐습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몇 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저를 위해서. 1998년 3월 1일. 수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너무 기뻐서 울었다. 이제 수진이는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 다닐 수 있다.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등록금 문제가 생겼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그런 돈 없다고 했다. 당신 월급은 다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네가 알 바 아니라고 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빚이 있었다. 도박으로. 화가 나서 소리쳤다. 당신 때문에 우리 수진이 대학 못 가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남편이 대답했다. 여자가 무슨 대학이야.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그 순간 정말 이 남자를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진이를 위해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빚이 있었다고요? 도박을 하셨다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1998년 3월 15일. 오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5천만 원. 이자가 높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 돈으로 수진이 4년 등록금을 내고 생활비도 줄 수 있다. 집에 와서 수진이한테 말했다. 수진아, 등록금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했어. 수진이가 물었다. 엄마, 돈 어떻게 구했어요? 엄마가 좀 모아뒀던 거 있어. 괜찮아. 거짓말이다. 하지만 수진이는 몰라도 된다. 수진이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저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대학 합격하고 등록금 걱정을 했을 때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축해둔 돈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나 되는 대출을. 2000년 7월 20일. 오늘 수진이가 방학이라고 집에 왔다. 많이 말랐다. 얼굴도 안 좋다. 수진아, 밥 잘 먹고 다녀? 응, 잘 먹어. 거짓말인 것 같다. 수진이가 생활비를 아끼는 것 같다. 내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는데 그게 부족한가 보다. 내일부터 청소 일을 하나 더 구해야겠다. 수진이한테 돈을 더 보내야 한다. 남편한테는 말도 안 했다. 어차피 도와주지도 않을 거니까. 수진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더 벌게. 저는 그때 정말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용돈 받아서 옷도 사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갔는데, 저는 항상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생활비 좀 더 보내줄 수 있어? 얼마나 더 필요해? 한 20만 원 정도? 알았어. 보내줄게. 어머니는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왜 목소리가 떨리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청소 일을 더 하셨던 겁니다. 저에게 돈을 더 보내기 위해서. 2003년 5월 20일. 오늘 수진이 결혼식이다. 너무 기쁘다. 수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니. 사위는 괜찮아 보인다. 수진이를 아껴주는 것 같다. 다행이다. 수진이는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결혼식장에서 수진이를 봤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가 너무 예뻤다. 내가 걸어 들어갈 때 수진이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엄마 고마워요. 여기까지 키워줘서.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다. 수진아, 행복해야 해. 꼭.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저는 제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입장하실 때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저는 그때 엄마가 감동해서 우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어머니는 기쁘셔서 우신 것도 있지만 동시에 슬프셨던 걸까요? 딸이 떠나가는 게 평생을 위해 살았던 딸이 이제 다른 가정을 꾸리는 게. 2003년 6월 1일. 수진이가 결혼해서 떠났다. 집이 너무 조용하다. 이제 남은 건 나와 남편뿐이다. 남편은 오늘도 술 마시러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수진이 방을 정리하다가 울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수진이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수진이가 없는데 나는 뭐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허전하셨던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바빴습니다. 신혼집 꾸미고 직장 생활하고 시댁일도 챙기고 어머니한테 자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엄마 잘 지내? 나 바빠서 이만 끊을게라는 식으로. 어머니는 항상 그래, 수진아. 몸 조심해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2005년 9월 15일. 오늘 수진이가 출산했다. 손녀가 태어났다. 이름은 지우래. 병원에 가서 지우를 봤다. 너무 작고 예쁘다. 수진이가 힘들어 보였다. 출산이 힘들었나 보다. 엄마, 미역국 끓여줄 수 있어? 수진이가 그렇게 물었다. 그럼, 엄마가 당연히 해줘야지. 나는 집에 와서 미역국을 끓였다. 정성껏 수진이가 먹고 엄마 미역국이 제일 맛있다고 했다. 기뻤다. 아직도 내가 필요한가 보다. 아직도 수진이한테 엄마가 필요한가 보다. 저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역국 좀 끓여줄 수 있어? 어머니는 바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 곁에서 저와 아기를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엄마가 당연히 도와주는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뻤던 겁니다. 아직 자신이 필요하다는 게, 아직 딸에게 엄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2010년 3월 10일 남편이 쓰러졌다.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래. 의사가 말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도 어렵습니다. 남편은 병실에 누워서 미안하다고 했다. 지금 와서 무슨 미안함인가.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다. 간호를 해야 한다. 수진이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하나? 수진이는 바쁘다. 애도 키우고 직장도 다니고 내가 혼자 감당하자. 저는 그때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신걸? 어머니는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010년 7월 20일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을 치렀다. 수진이가 왔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 수진이가 화를 냈다. 너 바쁜 거 알아서. 그래도 말은 했어야지. 수진이가 우는 걸 보니 미안했다. 하지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었을까? 수진이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수진이는 수진이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그냥 조용히 있을 거다. 저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저는 어머니한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셨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이기적이어서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2015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다.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다. 수진이한테 전화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수진이도 받으라고. 바빠서 이만 끊는다고 했다. 전화가 3분도 안 걸렸다. 괜찮다. 수진이가 바쁜 거 안다. 나는 괜찮다. 2016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다. 수진이한테서 카네이션이 배달 왔다. 카드에 엄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다. 전화는 없었다.
괜찮다. 마음만 받아도 고맙다. 하지만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201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수진이네 가족이 명절이라고 왔다. 손녀 지우가 많이 컸다. 이제 중학생이다. 저녁을 대접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었다. 엄마, 음식 너무 많이 했어. 우리 조금만 먹어도 되는데.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웃으면서 많이 먹으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슬펐다. 나는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수진이네 가족이 배불리 먹는 걸 보고 싶었는데. 수진이는 그게 부담스러운가 보다.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갔을 때 정말 음식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 가족 3명이 도저히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너무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음식이 남으면 아까우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슬펐던 겁니다. 많이 해주고 싶으셨던 건데.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9년 4월 5일.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아까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지갑을 어디 뒀는지도 모르겠다. 수진이 전화번호도 가끔 잊어버린다. 무섭다. 이러다가 수진이를 잊어버리면 어쩌지? 그건 안 돼. 수진이만큼은 절대 잊으면 안 돼. 2019년 6월 12일. 병원에 갔다. 의사가 검사를 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인다고 했다. 머리가 하얘졌다. 치매. 수진이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야. 수진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혼자 감당하자.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지겠지.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2019년. 그때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2021년에야 어머니의 치매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2년 동안 혼자 감당하셨던 겁니다. 2019년 9월 20일. 오늘 길을 잃어버렸다. 슈퍼에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을 모르겠더라. 30년을 살던 동네인데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찾았다. 무서웠다. 이러다가 정말 집을 못 찾으면 어쩌지? 이러다가 수진이를 못 알아보면 어쩌지? 아니야. 그건 안 돼. 수진이만큼은 꼭 기억해야 해. 2020년 1월 15일. 오늘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했다. 냄비가 타버렸다. 놀라서 불을 껐는데 손을 대었다. 화상을 입었다. 아프다. 수진이한테 말하면 안 된다. 걱정할 테니까. 혼자 약 바르고 있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건 아닐까? 불이 나면 어쩌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들을 겪으셨는데 혼자서 저한테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2020년 7월 8일. 오늘 수진이가 왔다. 반가웠다. 그런데 수진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났다. 저기, 이름이 뭐더라?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엄마, 저예요. 수진이. 아, 수진이. 그렇지. 수진이가 물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깜빡했어. 수진이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행이다. 하지만 이제 정말 안 되는 건가? 수진이를 잊어버리는 건가? 싫다. 그건 싫어.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잊어버리셨던 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셔서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더 강하게 병원에 모시지 못했을까요? 바빴으니까? 아니면 그냥 귀찮았으니까? 2020년 11월 3일. 오늘 이웃집 아주머니가 집에 왔다. 순희 씨, 어제 새벽에 밖에 계셨던 거 아세요? 나는 기억이 안 났다. 밖에 나갔다 왔어요? 네, 잠옷 입고 나오셔서 배회하고 계셨어요.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충격이었다. 내가 밤에 배회를 했다고? 기억이 전혀 안 난다. 이제 정말 심각한 거구나. 수진이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야. 아직은. 조금만 더 혼자 버텨보자. 2021년 2월 14일. 오늘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밸런타인데이예요. 초콜릿 보냈어요. 그래, 고마워. 엄마, 제 이름 아시죠? 수진이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당황했다. 이름이 뭐였더라? 수진이? 네, 맞아요. 엄마, 진짜 병원 가봐야 해요. 제가 다음 주에 모시고 갈게요. 알았어. 이제는 숨길 수가 없구나. 수진이가 알게 됐구나. 미안해, 수진아. 이런 엄마여서. 저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했을 때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잠깐 망설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이시라는 것을. 다음 주에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미 중기입니다.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그때 어머니한테 화를 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이렇게 될 때까지.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2021년 5월 10일. 약을 먹고 있지만 점점 나빠진다. 수진이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자주 생각 안 난다. 오늘은 화장실 가는 것도 깜빡했다. 바지에 실수를 했다. 부끄러웠다. 수진이가 오는 날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수진이한테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 아직은. 2021년 8월 20일. 수진이가 와서 말했다.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요양병원. 그곳에 가면 수진이를 자주 못 보겠지. 수진아, 엄마 집에서 살고 싶어? 엄마, 안 돼요. 위험해요. 가습을 켜놓고 까먹으시면 어떡해요? 수진이 말이 맞다. 하지만 싫다. 집을 떠나기 싫다. 수진이와 멀어지기 싫다. 그래도 수진이가 힘들어하는데. 알았어. 엄마가 갈게. 수진이가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수진아. 미안한 건 엄마야. 이렇게 늙고 병들어서, 이렇게 짐이 돼서.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힘들었습니다. 딸아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회사 일도 바빴고 매일 어머니 집에 가서 돌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2021년 10월 5일. 오늘부터 이곳에서 지낸다. 방은 작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집이 그립다.
수진이가 그립다. 수진이가 오면서 울었다. 엄마, 자주 올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수진이는 바쁘니까 천천히 와.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수진아, 매일 와줘. 수진아, 엄마를 잊지 마. 2021년 11월 12일. 오늘 거울을 봤다. 내가 누군지 잠깐 몰랐다. 거울 속 늙은 여자가 누구지? 아, 나구나. 나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수진이는 어디 있지? 수진이 얼굴이 기억 안 난다. 무섭다. 2022년 1월 1일. 새해 첫날. 오늘 누가 왔다. 누구더라? 엄마, 저예요. 수진이. 아, 수진이. 내 딸. 기억났다. 수진아, 보고 싶었어. 엄마, 저도요. 수진이가 울었다. 왜 우는 거지? 나도 같이 울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2022년 5월 8일. 오늘 어버이날이래. 누가 꽃을 가져다 줬다. 누구더라?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엄마, 저예요. 수진이. 수진이? 누구지? 엄마의 딸이에요. 아, 딸이 있었구나. 이름이 수진이래. 예쁜 이름이다. 저는 일기장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잊어버리셨습니다. 평생을 저만 생각하며 사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시게 됐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손이 많이 떨리셨나 봅니다. 오늘은 글씨가 잘 안 써진다. 손이 떨린다. 머리도 잘 안 돌아간다. 하지만 이건 꼭 써야 한다. 수진이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수진아, 엄마가 이 글을 쓸 때는 아마 너를 기억 못할 거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잊는다는 게 너무 슬프고 무섭지만 어쩔 수 없나 보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평생 너를 사랑했어.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엄마의 모든 날들은 너를 위한 날들이었어.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 너를 낳고 키우고 지켜볼 수 있었던 게 엄마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 내가 책가방 사달라고 울던 날도, 대학 등록금 걱정하던 날도, 결혼해서 떠나던 날도, 손녀를 낳던 날도, 모든 순간이 엄마에겐 소중했어. 엄마가 많이 부족했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더 예쁜 옷 사주지 못해서, 더 맛있는 음식 해주지 못해서, 더 좋은 것들 경험하게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를 너한테 줬어. 수진아,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이렇게 늙고 병들어서 미안해. 이렇게 짐이 돼서 미안해.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의 딸이 되어줘서,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줘서, 엄마와 함께 있어줘서. 수진아, 엄마가 너를 잊어도 너는 엄마를 기억해줘.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해줘. 그리고 제발 엄마를 미워하지 마. 엄마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사랑해, 수진아. 영원히. 엄마가.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방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저만 생각하며 사신 어머니.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저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마워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실 때 곁에 있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우실 때 손 잡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실 때 요양병원에 보냈습니다. 저는 최악의 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저런 별을 보셨을까요? 힘들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혼자서 별을 보며 참으셨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 3개월 전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저는 어머니한테 전화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에도 한 달에 한 번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30분 정도 있다가 오는. 저는 무엇을 하며 살았던 걸까요? 회사 일, 딸아이 챙기기, 집안일, 그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어머니보다, 평생을 저를 위해 사신 어머니보다, 문득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요양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수진이. 수진이? 어머니가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30분 동안 어머니 곁에 앉아 있다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천장만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와버렸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지금 당장 어머니를 뵈러 가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은 면회 시간이 아니었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기사님이 병원 문 닫았을 텐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꼭 가봐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환자분께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그냥 엄마 보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발 잠깐만이라도 볼 수 있겠냐고 부탁했습니다. 간호사가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분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어머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침대 옆 작은 램프만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많아졌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매일 아침 머리를 묶어주시던 그 손은 이제 너무 야위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엄마. 수진이. 수진이? 어머니가 제 얼굴을 한참 보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 제 이름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는 그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 사신 거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가 청소 일을 더 하신 것도, 대출 받으신 것도, 아프신 것도 다 몰랐어요. 엄마가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제 얼굴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 오늘 엄마 일기를 읽었어요. 엄마가 평생 쓰신 일기. 다 읽었어요. 그 안에는 저에 관한 이야기만 가득했어요. 엄마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어요. 엄마는 평생을 저만 생각하며 사셨어요. 엄마 자신은 돌보지도 않으시고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저는 최악의 딸이었어요. 엄마가 힘드실 때 곁에 없었어요. 엄마가 외로우실 때 전화도 자주 안 했어요. 엄마가 치매로 고생하실 때 요양병원에 보냈어요. 저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드리지도 않았어요. 엄마 말씀 제대로 들어드리지도 않았어요. 항상 바빠서 나중에 다음에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저를 기억하지도 못하시잖아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말할게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가 평생 저한테 하신 모든 것들 이제 알아요. 이제 이해해요. 엄마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지켜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어머니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제발 저를 용서해주세요. 이런 딸이어서 미안해요. 엄마한테 잘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한참을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 제 이름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수진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엄마. 저 수진이에요. 엄마 딸.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 웃으셨습니다. 수진아, 왜 울어?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어릴 때 제가 울면 닦아주시던 그 손길과 똑같았습니다. 울지 마. 우리 수진이 예쁜데 울면 안 예뻐. 저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많이 못해줘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충분히 하셨어요. 너무 많이 하셨어요. 수진아, 행복해야 해. 꼭. 네, 엄마. 행복할게요. 엄마도 행복하세요. 어머니가 다시 웃으셨습니다. 엄마는 수진이 있어서 행복했어? 그날 밤 저는 어머니 곁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얼굴을 보고 어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분홍색 책가방 갖고 싶다고 떼썼던 거.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안해. 못 사줘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사주신 파란 책가방. 정말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예뻤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엄마, 크리스마스 때 인형 사주신 거 기억나요? 제가 정말 좋아했잖아요. 응, 수진이. 좋아했지. 네, 정말 좋아했어요. 그 인형, 아직 있어요. 제 방에. 거짓말이었습니다. 인형은 어디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찾을 겁니다. 꼭. 엄마 대학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아요. 괜찮아. 수진이. 대학 간 거. 엄마. 제일 기뻤어. 엄마 결혼식 때도 고마웠어요. 제 손잡고 입장하실 때 엄마 눈물 흘리셨잖아요. 수진이. 예뻤어. 제일 예뻤어. 엄마가 제일 예뻐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예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엄마, 지우도 잘 크고 있어요. 이제 대학생이에요. 지우, 우리 손주.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엄마 닮아서. 엄마 안 닮았어. 수진이 닮았지. 아니에요. 엄마 닮았어요. 지우한테 엄마 이야기 많이 해줄게요. 엄마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엄마, 훌륭한 거 없어? 아니에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엄마예요. 제일 좋은 엄마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어머니가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엄마, 이제 주무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응, 조금. 엄마, 저 내일 또 올게요. 매일 올게요. 매일? 네, 매일이요. 이제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수진아, 바쁜데. 아니에요, 안 바빠요.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엄마 괜찮아요. 제가 매일 올게요. 약속할게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약속? 네, 약속이요. 저는 어머니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사랑해. 수진아.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놓지 않고 어머니가 잠드실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회사 일을 조정하고 시간을 만들어서 매일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대부분 저를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수진이에요. 엄마 딸. 그리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저를 기억하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네, 엄마. 왔어요. 그런 날엔 어머니와 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어렸을 때 이야기, 행복했던 순간들. 저는 어머니한테 일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쓰신 일기 읽었어요. 일기? 네, 엄마가 평생 쓰신 일기요. 저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그래,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수진이, 엄마 딸이잖아. 네, 엄마 딸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제 엄마예요. 응,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지금은 2025년입니다. 어머니는 아직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치매는 더 나빠지셨습니다. 이제 저를 기억하시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갑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서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억하면 되니까요.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면 되니까요. 어머니의 일기장은 제 방 책상 위에 있습니다. 매일 밤 한 페이지씩 다시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울지만 동시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이 일기를 남겨주신 것에,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에, 늦었지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가끔 딸아이 지우가 물어봅니다. 엄마, 외할머니 매일 가는 거 힘들지 않아?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야.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행복해. 왜? 외할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 알았거든. 지우가 말합니다. 나도 나중에 엄마한테 그렇게 할게. 저는 웃으며 지우를 안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하지만 나는 지금부터 잘할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저를 잊으시고 나서야 어머니가 평생 저를 위해 사신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어머니는 곁에 계십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리세요. 나중에 하려고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와의 추억, 후회, 또는 감사한 마음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마지막으로 제 어머니께 이 말을 전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저를 키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제 엄마여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사랑해요, 엄마. 영원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모님을 꼭 안아드리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내 엄마였다는 게 그렇게 미안해질 줄 몰랐어요.